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내 반대 목소리 무릅쓰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포커스를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불이익 문제 맞췄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도 수사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목표는 민심 회복인데 이 사과 효과 가져올까요? 송 대표는 미디어 혁신 특위를 통해서 언론개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잠시 뒤에 이 미디어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위원에게 관련 얘기 듣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다음 주로 다가온 전당대회 앞두고 당권 레이스 가열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사도 쏟아지고 있고요. 흥행도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대표 후보 중 5명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죠. 나경원 전 의원을 딱 6분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행보, 야당 당권 경쟁,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노마스크 인센티브 등을 바라보는 여론 분석은 3부에서 이어집니다. 2021년 6월 3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언론개혁 이거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개혁 시즌2가 가속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민주당의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예, 먼저 이거 언론개혁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이것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 사과 적절한 시점에 나왔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반대한다고 하셨지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의 대권이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인 조국 전 장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정치 검찰로 각인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살펴봐야 된다.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과를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셨지만은 결국은 송 대표가 이제 이걸 결행을 했는데 보니까 이른바 강성당원들이 송 대표 사퇴해라, 탄핵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 대표 사과가 오히려 당내 분열을 혹시 가져왔다고 보시는 면이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발언하신 내용들을 보면, 예. 충분히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당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시점에 사과성 발언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봐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 없는 사고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 사과 초점이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쪽으로만 맞춰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개인이 사과를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예. 우리 당이 제3자인 당이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도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 야당은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야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하면 했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사과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뭐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딴지 걸기를 할 것이었을 거라 예상은 되긴 합니다. 예. 방금 이제 3자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가 이런 결심을 한 이유는 이전에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여권에서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권에서 뭐 당시에 제가 이제 저는 그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여권에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다기보다 예.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구별이 돼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옹호가 아니고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했고 예. 실제로 기소했던 것도 표창장 위조도 그 청문회 당일날 그 밤늦게 기소했다가 그 공소장에 틀렸음을 자인하고서 다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보면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문제이고 매우 상식적인 문제 제기였던 것이라 이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께서 그 윤석열 전 총장 측근 가족에게도 그 조 전 장관 쪽에 적용했던 수사 기준 똑같이 적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잘 꺼낸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지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윤석열 총장의 뭐 가족이나 측근에 대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은 윤석열 부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지난 것들이 그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기준이 이렇게 다르냐? 검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최고 살아있는 권력은 역시 총장과 총장 측근 아니냐, 총장 가족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거든요. 예. 당연히 동일한 잣대로 그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이 수사에 대해서 보통 이제 뭐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뭐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측근에 대해서 이런 식의 수사를 하면 뭐 나올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인망식 그다음에 표적 수사 이것을 하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예, 그 수사의 문제점은 저희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수사의 문제점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미 제기된 의혹들이 있고 그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공소시효 지나서 사실상 봐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이건 의혹이 제기된 것이면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지 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윤 전 총장의 장모 지금 징역 3년 구형받았습니다. 유한급여 수십억 부정하게 타갔다 이런 혐의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의혹들에 윤 전 총장도 책임질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직접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윤석열 씨가 그 장모 사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수사의 대상이라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굉장히 떳떳하게 장모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장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것들도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다라고 생각됩니다. 윤 전 총장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쭤볼게요. 요즘에 윤 전 총장 행보 보니까 이제는 뭐 제3지대나 신당 쪽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정치적인 선택을 그쪽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거기서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들 혹은 법사위 출신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만나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만남과 소통이 지금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검찰에서 근무하고 검찰총장을 지낼 때부터 끊임없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랬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예.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계속 해왔던 게 아닐까라고 강한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는데 이게 그 미디어 TF 계승한 건가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미디어 특위를 확대 개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 개편요? 기존에 논의됐던 사항들을 다 그대로 승계 받아서 예. 논의하고 추가로 논의될 과제들을 선정해서 이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예. 그리고 이미 한 21개 정도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저희가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구글처럼요. 이제 그 국내 그 포털들이지 않습니까? 그 메인 뉴스 그 없애는 방식 이것도 법제화 하신다고요? 네, 지금 포털 사이트의 이제 뉴스 편집권이 사실상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예.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역시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개혁 방안들을 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논의 방안 중에 하나가 예. 방금 말씀하신 구글처럼 그 메인 화면의 뉴스를 완전히 다 빼버리는 방식까지도 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들은 당연히 뭐 법제화를 통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업체들 반발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소통을 이미 하고 있고, 예. 또 소통의 폭을 넓혀서 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그 메인 화면에 두는 것이 예. 사실 포털 사이트는 이제 수익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예. 이 수익 구조에 반드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고민들도 아마 포털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그 강화시키고 향상시키는데 뉴스 서비스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포털 업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다. 네, 포털과 언론사들 모두 다 소통을 통해서 예.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언론 개혁하면요, 이제 뭐 허위, 조작, 가짜 뉴스 이런 거 생산하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는 건데 이게 좀 더 어떻습니까? 그 배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됩니까? 이미 그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은 3배에서 5배 정도의 손해배상 법안들이 있고 예. 혹은 아니면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가 뭐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예. 논의를 해보고 지금 사실 이제 허위 조작 정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예.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SNS도 발달됐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들이 기존 언론이나 아니면 그 다른 SNS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제작되거나 유포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문제점들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입법화시킨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외국의 입법 사례들을 참고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볼 생각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언론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이 또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뭐 보도나 여기저기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언론 신뢰도가 주요 40개국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5년 연속 꼴찌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반면에 언론의 신뢰도는 언론 자유는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언론의 이런 그 자유가 높아지는 반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좀 제자리를 돌려놓자. 예, 다시 예. 말해 예. 언론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언론과도 같이 함께 갈 것이고 야당도 필요하면 논의 테이블에 같이 모여서 예.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